여러분들 그 메모 하시는 편이신가요? 자, 메모는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종이에다가 펜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메모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든 기억을 해야 될 것이든 이런 기록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자, 이런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는 게 그런 사실이죠.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자, 메모를 시작한 지 한 13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은 아니죠. 저는 20살 때 대학교 때였는데요.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오락에 심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락에 심취한다. 많은 시간들을 오락하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때가 있었죠. 자, 오락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각 해당되는 스테이지가 다 나눠져 있죠. 자,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갖추는 게 사실인데, 그 난이도를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과 이 시간 투자와 이 실행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임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던 때가 있었죠. 자,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나는 것은 오락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들었던, 오락을 같이 하면서 들었던 노래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자, 그 정도로 무의미한 그런 시간대가 20살 때였는데, 자, 20살 때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어떤 정보든 자신한테 의미가 그게 크게 없겠죠. 아무래도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뚜렷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그런 목표들이 없던 20살 때까지는 그 메모의 필요성 부분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메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24살 때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취업에 대한 스펙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펙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순간 메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메모는 목표가 생기면 메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어떠한 정보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정보임에도 같은 정보인데 목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 부자가 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목표가 있다, 부동산을 한 채를 사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는 목표가 있다라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해당되는 뉴스가 예를 들어서 광고가 나옵니다. 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5%대의 수익률이다 라게 되면 그 일단 광고를 들어가서 이 수익률 부분들이 높은 수익률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부자가 되는 목표가 생기게 되면 같은 TV 속의 광고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그렇게 접근한다는 사실들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 생기는 순간 우리 생각들은 굉장히 다변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머릿속의 용량들은 한정되어 있죠.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생각들, 곳곳에 시행착,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된 그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추천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다거나, 이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기억력을 보완을 한다는, 그냥 흘려듣는다. 추천책, 부자가 된다는 목표가 있지만 추천책을 들었을 때 흘러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뒤에 바로 생각이 나나요? 생각 나지가 않습니다. 이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생각을 아이디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캐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과 예전에 진짜 가난했을 때의 삶은
저의 삶으로 대비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는 것과 기록을 하지 않는 것. 근데 이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목표에 부재가 있다라는 거죠. 기록하지 않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목표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는 열심히 하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에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집중을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 보통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른 쪽에서 찾아가는 게 사실이죠.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취미 활동들을 하는 편인데 같은 상황에서 부자들은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반적인 삶, 가난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리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퇴근 후의 삶은 달랐겠죠. 당연하게 일은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같겠지만 그 추가로 이제는 퇴근을 했을 때에 이제 그 부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줬다라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사실 이 확연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목표를 달성해 가는 그런 과정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는 기록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 같은 경우는 이런 기록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세계 제1의 부자 가문,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자, 록펠러는 어떤 걸로 부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석유 왕이었어요. 석유를 정제를 해서 공급하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걸로 부를 굉장히 많이 획득했던 게 록펠러 가문인데요. 자, 록펠러는 이 석유 사업으로 이렇게 부를 많이 불렀습니다. 석유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정만 이루어져서는 되지를 않겠죠. 이 석유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정제를 하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휘발유로 바꾸고요. 자, 휘발유를 각 해당되는 주유소에 배달하기 위해서 이동수단도 필요하고 이런 전 과정들을 일원화했던 게 록펠러였는데요. 공정들이 많은 것만큼 이 공정에 해당되는 개선점도 많다라는 사실이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씩 개선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록펠러 같은 경우가 이제 쉴 새 없이 현장형 그런 CEO였는데 현장을 들러 다니면서 해당되는 각각 문제점들을 쉴 새 없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 개선했던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바로 비용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이 지금의 세계 제1의 부자 가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 역시도 마찬가지 메모하는 그 습관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제가 1000권 읽고 5권 추천드렸던 책들 중에 하나는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 벤저민 프랭클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자, 하버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읽어야 되는 그 책을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 그 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 같은 250년 전에 발행됐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혀지고 있고 지금까지 가장 필독서로 꼽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벤저민 프랭클린이 여행을 갑니다. 배를 타서 여행을 가는데요. 그 배 안에서 20살 때였어요. 자신 인생 계획표를 작성을 합니다. 메모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인생을 마감했던 그 말미쯤에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세워놨던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계획표가 자신의 삶을 완성을 할 수 있었던 앞으로 그 발전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설계도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측면을 벤저민 프랭클린 자서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살 때 했던 그 계획표가 지금의 그 벤저민 프랭클린을 만들었다. 미국 달러 100달러의 주인공이고요. 미국 헌법 초안을 만들었었고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세리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세리 선수 굉장히 위대한 한국 골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당시 IMF 당시에 양말, 세라 투온 양말을 벗어가면서 벙커에서 빼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봤었죠. 그 굉장히 용기를 얻었었고, 불굴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열광했고, 감동을 같이 느꼈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박세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큰 성공들만 이슈화가 됐었지, 굉장히 끊임없는 악재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LPGA를 첫 번째 우승을 하고 한 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었다. 자신의 스스로는 끊임없이 기록을 했었다. 자, 어떤 그 투어에 해당되는 그 투어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투어에서 그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한 기록과, 자, 그 투어 지역에 해당되는 그 맛집이라든가 해당되는 그 주의해야 될 코스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이 기록을 통해서 저는 시행착오 없이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런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였다라고 박세리 선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자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력은 한정적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겠죠. 이 한계적인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는 실수로 연결되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기록을 하면서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보관됐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이 근거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고 시행착오를 줄여간다라는 측면들은 부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혹시나 그 메모하는 습관이 없으시다라고 하기에는 이 부자의 습관 중에 거의 저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메모한다. 근데 메모한다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있을 때 메모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 부분을 굉장히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강의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제 메모만 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하셔가지고 부를 그 앞서 있는 그 부 남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전 안 하는 사람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지, 서서히 실패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또 더 많은 일을 해봐야 되고, 많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메모 부분에 대한 설명 전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